한 그릇의 물이 영의정가를 흔들었습니다. 사대부의 법도가 흔들리는데 왜 좌의정 대감은 그 천한 며느리에게 가문을 맡겼을까요? 종친회의 반대는 늦었습니다. 5대를 이어온 명문가가 지금은 단 한 여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양의 명문 교수들은 그녀의 바느질을 배우려 문전에 섰습니다. 이것은 일시의 정입니까? 아니면 가문 서열의 뒤바뀜입니까? 그녀는 대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마다 바늘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집안은 그녀가 놓은 한 땀 한 땀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좌의정댁 막내 며느리 춘심이었습니다. 춘심은 지금 좌의정 대감 앞에 서 있습니다. 온 가족이 사랑채에 모였어요. 시누이 2분, 큰형님 내외, 그리고 멀리서 온 친척들까지였죠. 대감마님께서 춘심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70살 노인의 손은 거칠지만 따뜻했어요. 오늘부터 이 집안의 살림은 막내 며느리 춘심에게 맡기겠소. 대감마님의 목소리가 사랑채에 울렸습니다. 시누이들이 숨을 죽였어요. 큰형님 댁마님이 입을 벌렸다 다물었죠. 아버님, 그 천한 계집의 애겨 어찌 그리 하십니까? 큰 시누이께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천하다고. 그 아이가 이 집을 살렸소. 3년 전 춘심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생선장수의 딸로요. 아무도 그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인들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그녀의 남편조차도요. 그런데 지금 춘심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처절했던 3년의 시집살이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춘심은 21살에 이 집으로 시집 왔습니다. 아버지는 읍내 장터에서 생선을 팔았어요. 어머니는 춘심이 10살 때 돌아가셨죠. 그 뒤로 춘심은 아버지 장사를 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업판에 가고 해가 질 때까지 생선을 팔았어요. 손에는 늘 비린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였죠. 하지만 춘심에게는 한 가지 재주가 있었어요. 바느질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밤마다 춘심의 손을 잡고 바늘을 쥐어주셨어요. 춘심아, 이것만은 꼭 배워둬라. 여자에게 바느질은 밥줄이란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춘심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바늘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주무신 뒤 등잔불 아래에서 홀로 천을 이어붙였죠.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생선집 딸이 짠 배가 양반댁 것보다 낫다고요. 그렇게 20살이 되던 해였어요.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좌의정 댁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는구려. 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저희 같은 집안이 어찌 양반 종가와 혼담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둘째 도련님이 35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셨네. 몸이 허약하셔서 혼처를 구하기가 어렵다더군. 중매쟁이의 말을 듣고 춘심은 알았습니다. 이건 혼인이 아니라 거래라는 걸요. 양반 종가는 며느리가 필요했고 그녀의 집안은 양반 사돈이 필요했죠. 아버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춘심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왜? 고생길인데.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양반 종가 며느리가 되면 아버님께서 장사하실 때 무시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춘심의 진심이었어요. 혼례는 초라했습니다. 촛불도 변변찮았고 하객도 적었어요. 신랑은 마른 몸에 기침을 자주 했습니다. 말수도 적었죠. 시어머니께서 춘심을 처음 보셨을 때 하신 말씀을 춘심은 잊을 수 없었어요. 생선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춘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첫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야 했어요. 하인들이 춘심을 보며 수군거렸죠. 생선집 딸이 뭘 안다고. 시어머니께서는 차가웠습니다. 이 집안 법도는 엄하다. 내 같은 천한 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으나 함부로 굴면 당장 쫓아낼 것이다. 밥상에서조차 춘심은 구석에 앉아야 했어요. 시누이들께서 친정에 오실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라버니가 왜 저런 것과 혼인을. 6개월이 지났어요. 춘심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바느질했죠.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들이 쌓여갔어요. 하지만 춘심은 참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죠.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춘심을 부르셨습니다. 물 한 그릇 떠오너라. 춘심은 우물로 달려갔어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그릇에 담았습니다. 시어머니께 드렸죠. 시어머니께서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는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미지근하구나. 우물물이 이리 미지근할 리 없는데. 춘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떠오너라. 이번엔 제대로. 춘심은 다시 우물로 향했습니다. 두레박을 내리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찬물을 원하시는구나.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몸이 냉하셨어요. 한겨울에도 따뜻한 아랫목만 찾으셨죠. 찬물은 안 되십니다. 춘심은 물을 떠서 햇볕에 잠깐 놓아두었어요. 적당한 온도가 되도록요. 그리고 깨끗한 배천으로 그릇을 닦았습니다. 마당에 들깨잎이 보였어요. 춘심은 잎 한 장을 따서 그릇 위에 띄웠습니다. 향기를 더하기 위해서였죠. 시어머니께 다시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물을 마셨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괜찮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넌 그를 아느냐? 아닙니다, 어머님. 그럼 어찌 이걸 알았느냐? 춘심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님께서 몸이 냉하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춘심을 다시 보셨어요. 처음으로 춘심을 보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께서 가끔 춘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죠. 장 담그는 법이라든지 빨래 넣을 때 주의할 점이라든지요. 춘심은 성실하게 대답했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죠. 가을이 왔습니다. 춘심은 밤마다 바느질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지나가시다 보셨습니다. 뭘 하느냐? 배를 짜고 있습니다. 밤에까지 일을 하느냐? 낮에는 다른 일이 많아서요. 시어머니께서 춘심이 짜는 배를 만져보셨어요.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손끝이 곱구나. 천한 집안 딸이 이런 솜씨를. 하지만 곧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내 신부는 바뀌지 않는다. 춘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녀는 생선집 딸이라는 걸요. 겨울이 되었어요. 남편께서 조금씩 말을 거셨습니다. 춘심이 정성껏 약을 다려드렸기 때문이었어요. 고맙소. 처음으로 남편께서 춘심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석 달 만이었죠. 그해 겨울, 춘심은 임신했어요. 시댁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면 내 입지가 달라질 것이다. 봄이 왔습니다. 춘심은 딸을 낳았어요. 시댁은 실망했습니다. 딸이라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다시 차가워졌어요. 역시 천한 것은 아들도 못 낳는구나. 춘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혼자 울었어요. 미안해. 내가 아들이었다면. 하지만 아기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춘심의 딸이 잘못한 게 뭡니까?
그때 춘심은 결심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요. 천하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하겠다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집안에 큰일이 터졌어요. 그의 늦봄이었습니다. 좌의정 대감께서 정치적으로 실권하셨어요. 정적들이 대감을 모함했습니다. 역모를 꾸몄다는 말도 안 되는 죄목이었죠. 대감은 관직에서 물러나셨어요. 녹봉이 끊겼습니다. 집안 살림이 하루아침에 기울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아들께서 한양에서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했어요. 빚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은자 1000냥이었죠.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대감, 빚을 갚으시오. 석 달 안에 갚지 못하시면 이 집을 넘겨받겠소. 사랑채에서 난리가 났어요. 대감께서 가족을 모두 모으셨습니다. 이 집안이 망할 판이요. 시누이들이 손사래를 쳤어요. 저희는 시집간 몸이라 친정을 도울 형편이 못 됩니다. 큰 며느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친정도 어려워서 남편께서도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몸이 약하신 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5대째 내려온 종가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충격으로 병석에 눕게 되셨어요. 이 집안이 내 대에서 무너지는구나. 그날 밤이었습니다. 춘심은 딸을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이 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딸아이는? 남편은? 춘심의 손이 배틀로 향했어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솜씨였습니다. 이것밖에 없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춘심이 대감마님 앞에 나섰어요.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대감마님, 제게 석 달만 주십시오. 대감께서 춘심을 보셨어요. 무슨 소리냐? 제가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랑채가 술렁거렸습니다. 큰 시누이께서 비웃으셨어요. 미친 건 아니오. 생선집 딸이 무슨 수로 1000냥을. 작은 시누이께서도 거들었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나서는구려. 하지만 대감께서는 춘심을 똑바로 보셨어요. 한참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해보고.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구나. 춘심은 절을 올렸어요. 그날부터 춘심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춘심은 밤낮으로 배틀 앞에 앉았어요. 한양 최고급 비단보다 고운 배를 짜기로 했습니다. 춘심에게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비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춘심아, 배를 짤 때는 특별한 물을 써야 한다.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춘심에게 비법을 전수하셨어요. 우물물을 길어서 하루 동안 햇볕에 놔둬라. 그리고 느릅나무 껍질을 삶은 물을 섞는 거다. 그 물에 배를 담그면 비단처럼 반짝인다. 하지만 그 물을 만드는데 정성이 필요하다. 물 한 그릇 한 그릇이 모여서 명품이 되는 거란다. 춘심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배를 짰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루 4시간만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춘심의 손가락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께서 말렸어요. 당신 이러다 몸을 망치시오. 춘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2주일이 지났어요. 춘심의 눈 밑에 시커먼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배틀 앞에 앉은 채로 졸기도 했습니다. 딸아이가 울었어요. 춘심은 아이를 달래며 다시 배틀로 향했습니다. 3주일이 지났어요. 춘심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기력이 떨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병상에서 일어나 춘심을 보러 오셨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죽으면 어쩌려고. 춘심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시어머니께서 춘심의 손을 잡으셨어요. 피 묻은 손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냐? 넌 네 집안 사람도 아닌데. 춘심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 사람입니다. 비록 천했어도 이제는 이 집 며느리니까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4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춘심은 마침내 배 10피를 완성했어요. 햇볕에 말리고 마침내 마지막 과정이었습니다. 춘심은 어머니가 알려주신 그 특별한 물을 준비했어요. 40일 동안 매일 아침 우물물을 길어 햇볕에 놓아두었습니다. 그 물 40그릇을 모았어요. 그리고 느릅나무 껍질을 다려 만든 물과 섞었습니다. 큰 독에 그 물을 가득 담았어요. 짜놓은 배 10피를 하나씩 담갔습니다. 하루 동안 물에 담가두고 그늘에 말렸어요. 배가 달라졌습니다.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햇빛에 비추면 비단처럼 빛이 났습니다. 춘심은 생각했어요. 한 그릇 한 그릇 모은 물이 이렇게 되는구나. 어머니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물 한 그릇의 정성이 명품을 만들었어요. 배가 반짝였습니다. 비단처럼 부드러웠어요. 품질이 최상급이었습니다. 춘심은 배를 들고 한양으로 향했어요. 남편께서 함께 가셨습니다. 한양 제일가는 포목상을 찾아갔습니다. 포목상 주인이 춘심의 배를 펼쳐보았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배를 만져보고 햇빛에 비춰보고 다시 만져봤어요. 이런 배는 처음 봅니다. 주인이 춘심을 똑바로 보았어요. 누가 짰습니까? 제가 짰습니다. 어디서 배웠소?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배는 궁에 납품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궁에서 먼저 찾을 겁니다. 춘심의 가슴이 뛰었어요. 얼마에 파시겠소? 춘심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은자 1200냥입니다. 포목상 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께서도 놀라셨습니다. 그건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주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사겠소. 춘심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께서 춘심을 부축하셨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은자 1200냥이었어요. 춘심과 남편은 그 무거운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사랑채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채권자들도 와 있었어요. 대감, 오늘이 마지막 날이오. 돈을 내놓으시오. 대감께서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시누이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한숨만 쉬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춘심이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모두가 춘심을 보았습니다. 춘심은 대감마님 앞에 무거운 자루를 내려놓았어요. 빚을 갚으시고 남은 돈은 집안에 쓰십시오. 대감께서 자루를 열어보셨어요.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채가 조용해졌습니다. 큰 시누이께서 입을 벌렸어요. 저게 진짜냐? 작은 시누이께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생선집 딸이 저걸 어떻게? 대감께서 천천히 은자를 세셨어요. 정확히 1200냥이었습니다. 채권자가 다가왔어요. 저게 우리 돈입니까? 대감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소. 천냥, 여기 있소. 은자를 세어 채권자에게 건넸어요. 채권자들이 돈을 확인하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러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나가자 사랑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대감께서 춘심을 보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춘심은 피 묻은 손을 내밀었어요. 40일 동안 배를 짰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춘심에게 다가오셨어요. 춘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가락마다 상처투성이었어요.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께서 춘심을 껴안았어요. 당신이 이 집을 살렸소. 큰형님께서도 다가오셨습니다. 제가 만든 빚을 막내 동서가 갚아주다니. 시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춘심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춘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40일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집을 지킬 수 있어서. 춘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대감께서 춘심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70살 노인이 24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어요.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거리에 나앉았을 것이다. 온 가족이 춘심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날 밤 춘심은 깊은 잠에 빠졌어요. 40일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잔 밤이었습니다. 춘심이 깨어난 건 이틀 뒤였습니다. 눈을 뜨니 시어머니께서 곁에 앉아 계셨어요. 춘심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깨어났구나. 춘심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시어머니께서 말리셨어요. 아직 누워 있거라. 내 몸이 얼마나 상했는지 아느냐. 춘심은 다시 누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춘심의 손을 어루만지셨어요. 붕대로 감긴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너를 너무 몰랐구나. 신분만 보고 출신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넌 이 집안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춘심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이제부터 내가 이 집을 이끌어라. 내가 늙어서 더는 못하겠다. 춘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님, 아직 제가 아니다. 넌 이미 증명했다. 이 집을 지킬 자격이 있다는 걸. 일주일 후였어요. 대감께서 온 가족을 사랑채에 모으셨습니다. 친척들도 불렀어요. 마을 어른들도 초대했습니다. 대감께서 일어나셨어요. 오늘 여러분을 모신 건 중대한 발표가 있어서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이 집안의 모든 살림과 재물 관리는 막내 며느리 춘심에게 맡기겠소.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마을 어른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큰 시누이께서 일어나셨어요. 아버님, 그 천한 계집의 애교 어찌 그리 하십니까? 대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천하다고. 그 아이가 이 집을 살렸소. 하지만 신분이 신분이 뭐가 중요하오. 이 아이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배를 짜서 1200냥을 벌었소. 당신들은 뭘 했소? 큰 시누이께서 말문이 막혔어요. 대감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거리에 앉았을 것이오. 누가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작은 시누이께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형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아버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만든 빚을 동서가 갚아줬습니다. 저는 평생 동서께 빚을 진 셈입니다. 큰 며느리도 일어나 춘심에게 절을 했어요. 올케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시누이들도 하나둘 일어나 춘심 앞에 절을 했습니다. 마을 어른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기특한 며느리를 두셨습니다. 좌의정댁이 복이 있으시오. 그날 이후 소문이 퍼졌습니다. 좌의정댁 막내 며느리가 40일 만에 1200냥을 벌어 집안을 살렸다더라. 그 며느리의 바느질 솜씨가 궁에 납품될 정도라더군. 신부는 천했어도 마음은 양반보다 고왔다더라. 한 달 후였어요. 한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명문가의 규수들이었어요. 춘심 마님을 뵙고 싶습니다. 춘심이 나가 맞이했어요. 저희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주십시오. 춘심이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춘심 마님의 솜씨를 배우고 싶습니다. 양반 교수들이 생선집 딸에게 가르침을 청한 것이었어요. 춘심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좋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춘심의 방에는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한양의 교수들이 춘심에게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바뀌는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춘심은 이제 이 집안의 중심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춘심에게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큰형님 댁도 시누이들도 이제는 춘심을 따랐어요. 하인들도 춘심을 공손히 대했습니다. 남편께서는 춘심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당신과 혼인한 게 내 평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딸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춘심은 딸에게 바느질을 가르쳤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춘심이 딸을 안았습니다. 넌 이미 귀한 아이란다. 누가 뭐래도. 3년이 흘렀습니다. 춘심은 27이 되었어요. 이제 이 집안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춘심은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옆에서 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대청마루에 앉아 춘심을 바라보셨습니다. 춘심아, 네, 어머님.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내가 뭐라 했는지 기억하느냐? 춘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선 냄새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미안하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넌 참 대단한 아이구나. 대들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일했지. 춘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가르쳐줬다.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춘심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봄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가르침이 저를 살렸습니다. 춘심의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춘심아, 여자에게 바느질은 밥줄이란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바느질이 춘심의 밥줄이었고 이 집안의 밥줄이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춘심은 하인들과 함께 저녁 준비를 했어요. 이제 하인들도 춘심을 따랐습니다. 밥상을 차리며 춘심은 생각했어요. 한 그릇의 물이 이 집안을 바꿨구나. 그날 여름 시어머니께 물을 떠드린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히 물을 떠드린 게 아니라 정성을 담았던 것이었어요. 그 정성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고 그것이 춘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감마님, 시어머니, 남편, 딸아이, 그리고 춘심. 대감께서 춘심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춘심이 없었으면 이 집안은 진작 무너졌을 게다. 춘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춘심은 혼자 마당에 나왔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봄밤의 달이었어요. 춘심은 생각했습니다.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 생선집 딸로 태어났지만 춘심은 이 집안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천하다고 무시받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 거야. 춘심이 대들지 않고 묵묵히 일한 것, 집안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나선 것, 40일 동안 손에 피가 나도 배를 짠 것, 그것이 춘심을 만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이 길이 되었어. 밤마다 든 바늘, 한 땀 한 땀 이어간 실이 결국 이 집안을 살렸습니다. 작은 정성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든 것이었어요. 춘심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천하다는 말을 듣고 있겠지. 춘심처럼 신분 때문에, 출신 때문에 무시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춘심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진짜 천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천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춘심은 자신의 손을 봤어요. 40일간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대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도 마세요. 춘심은 대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묵묵히 일했고 정성을 다했고 결국 인정받았습니다. 한 그릇의 물처럼 한 땀의 바늘처럼 작은 것들이 모여 강이 되고 비단이 됩니다. 춘심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집안에서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께서 딸과 놀아주시는 소리였어요. 춘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천하다는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춘심이 바꾼 건 자신의 운명만이 아니었어요. 딸의 운명도 바꾸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는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달빛이 마당을 비췄어요. 춘심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춘심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그릇의 물이 이 집안을 바꿨듯이 한 사람의 정성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춘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춘심처럼 살고 있을 것입니다. 무시받으면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 천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 이 이야기가 그분께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